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두려움. 사람들이 우리 외면할 때 저희 직업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잊혀지는 거.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더러웠을 때 두려움이 확 와요. 진짜로 막 소름이 확 네, 돋아요?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딱 봤을 때 너무 더럽다 그러면 막 그 공포가 진짜 그게 네, 있군요. 있어요. 교수님은 언제 가장 두려우세요? 저는 아내와 마주쳤을 때입니다. 이거 모니터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요? 설거지 소리가 화가 났을 때 달라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느껴져요. 갑자기 급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연구팀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를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가 밤에 혼자 걷기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건 좀 나라마다 차이는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공포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요하고 좋을 수 있는. 서울로만 봤을 때는 잘 돼 있잖아요. 다 불도 가로등도 다 켜있고. 근데 시골로 가면 좀 다르죠. 맞아요. 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미국 보스턴의 밤거리에서 혼자 걷던 사람들한테 생긴 사건입니다. 또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서 사건을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늦은 밤 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영상 보시죠.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야구와 농구의 열기로 뜨거운 도시 보스턴. 아, 두 팀 다 진짜 유명한 명문팀이죠. 이번엔 안타까운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어머야. 화염에 휩싸인 한 대의 차량. 도대체 누가 차를 불태운 것일까요? 불에 탄 차량을 수습하던 중 경찰은 곧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That we were needed to respond to the Hyde Park section of the city. I got there as quickly as I could. 희생자는 22살의 에이미였습니다. 아유, 사망한 에이미는 목과 가슴에 다수의 자상과 교살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아우. 경찰은 사건 당일 에이미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And her bank record showed that she had gone successively in a relatively short amount of time to 5 different ATMs. 왜 이렇게 ATM기를 돌아다녔지? 위협을 해서 데리고 돌아다녔겠죠. 아, 누가 돈을 빼라고. 네. 5개를 돌아다닐 정도면 그래도 꽤 이동거리가 있는데 그동안 도움도 요청을 못할 정도로. 그거는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도움 요청을 했을 때 받는 공격에 두려운 것이지 도움 요청을 했을 때 내가 탈출한다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아. 경찰은 합치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턴의 밤거리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배안에게 습격당한 여성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곧 출동했고 다행히 피해자의 목숨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이네, 지금. 사건 현장으로부터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여성이 습격을 당합니다. 막 돌아다니네, 막 저러면서. 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같은 날 일이에요?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아니, 그냥 계속 하고 뭐 실패하면 또 딴 데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대체? 경찰이 와 있는 데서 지금 뭐 500m, 400m라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And I'm telling you, she had 8 or 9 stab wounds right around her left breast. He wasn't going just to disfigure or anything like that. He was 피해자는 23살의 켈리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피로 낭자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스턴의 밤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들. 범인이 가는 곳마다 불깨물가 낭자했습니다. It was clearly showing that there was a guy out there who seemed to be making the loops around that area. We didn't know who that person was. 아니, 근데 저렇게 CCTV에 다 찍힐 정도면 저걸 왜 바로 못 잡죠?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CCTV 확보가 사실 어려워요. 그쵸. 실시간 나중에 확보가 보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보스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존자인가 보다. It was just like any other day, and I took the T home. 헤일리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둡죠. 아, 저런 거 보면 무서워. As I approached the intersection, there was a mal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treet. 한 남자가 따라오는 걸 느낀 케일리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As I approached my apartment, we had a button code to put in to unlock the door. 케일리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잡아챘구나. 범인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nd I remember watching go into my arms. He's trying to murder me. He's trying to murder me. 하지만 케일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I was kicking him and screaming. All of a sudden, he's stopping and he just fell back. And then he left. 아무 이유가 없네 그냥. 범인은 도망을 쳤지만 케일리의 상태는 처참했는데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케일리는 룸메이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I walk in and Kaylee's in an emergency room to the right, and now she's panicking. Is he here? She says, "Is he here? Is he here?" And she says, "He's here. They just told me he walked in. Is he here?" 범인이 실제로 병원에 왔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 손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치료속 받고 있나 봐. 아직 끝내지 못한 마무리하려는 걸까요? 병원 CCTV에 잡힌 남자를 찾은 경찰은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직감합니다. 그 이유는 He had a real good gash on his hand.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더 철저히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길가에 남아있는 의심을 발견했습니다. Why was the blood trail going up the street? She got attacked right here in the doorway. Obviously, this is the bad guy's blood because 피구나. something happened. 범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다 큰 상처를 입어 병원을 찾았고 마침 병원에 피해자와 경찰이 있었던 겁니다. There was like 4 or 5 of us in there. He looked around and thought discretion was a better part of valor right there, and he was placed under arrest. 병원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에드윈입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전과자였습니다. 세 사건은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에이미에 대한 증거만 부족한 상황이었죠. 전혀 없었구나. Do you remember around what time you ended up getting together with them? No. The interview was basically a long series of denials by him that he didn't have any recollection of anything. 경찰은 에이미 사건에 대해 에드윈을 신문했지만 그는 본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뭐 증거가 없으니 본인은 우기겠지. 경찰은 에드윈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도시 곳곳의 CCTV를 분석했고 한 CCTV 영상에서 그가 에이미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 속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휴소네 그러면. 에드윈이 주유소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And I said to him, well, "Where'd you get the Jeep?" You know, and he said, "Oh, I borrowed it from a friend or something like that." 그럼 에드윈이 타고 있던 차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에이미 차죠. When I was notified that Amy Lewitt's black Jeep Grand Cherokee was found fully engulfed in flames, 그 차는 바로 에이미의 것이었습니다. 에드윈은 에이미를 납치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5군데 돌아다닌 게 어떤 거지? 목적을 달성한 에드윈은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에드윈은 그녀의 차를 타고 다니다가 주변에 관심을 받게 되자 결국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마침내 경찰은 두 여성에 대한 습격 사건과 에이미 사건이 모두 에드윈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증거도 찾았고. 그리고 잔인했던 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she was upset that he had been out drinking all day. Eventually, he leaves the house.
And a short time later, that is when Kaylee was stabbed.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화풀이한 무차별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냥 분풀이에요? 너무 황당한데요. 에드윈은 2건의 폭행으로 징역 35년을 그리고 에이미 사건에 대해 7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명의 여성에게 구타, 납치를 자행한 끔찍한 무차별 범죄 사건이었습니다.